예, 용초사 제2기 6차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스캔법이고 두 번째 강의는 이제 히든에서 우리가 많은 정상 변이, 그 다음에 유비오,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질환 중에서 우리가 임상의가 꼭 알아야 될 질환이 리날셀시에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입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 흔하지요. 리날셀시, 셀칼시노, RCC라고 합니다. RCC. 그 다음에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AML 하죠. 뭐 약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영상에 하세요. AML. 어큐트 마일로버스트 루케미아가 아니고 좀 헷갈리거든. RCC 이렇게 가면 이건 이제 RCC 리날셀시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클리어쉘 타입, 클리어쉘, 그 다음에 파필러리 여러 가지 타입 등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클리어쉘 타입이 대부분 한 70% 되죠. 70%. 요거는 이제 파필러 한 10%인데 파필러리 타입은 주로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크로닉 CRF 환자, 투석 환자한테 생기는 것은 클리어쉘 타입이 아니고 파필러리 타입이 있습니다. 클리어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포가 현미경을 보니까 사이토플라즘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이렇게 보면 요 세포 안에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핵이죠. 핵이고 여기 사이토플라즘이 깨끗하게 희게 투명하게 보이죠. 투명 세포입니다. 투명하게. 여기 왜 그러냐면 원래 투명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 팻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알코올에 들어가면 팻이 쏙 빠져나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되거든요. 클리어쉘 타입이죠.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팻 때문에 그렇습니다. 팻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클리어쉘 타입일 때 리날셀시에는 어디서 생기냐면 프록시말 컨보렐 튜브에 생깁니다. 튜브에 생기죠. 여기서 기시하는 암인데 우리가 이제 튜뷸라이트 세럼이 생겼습니다. 요 종양은 특징이 뭐냐 하이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바스큘라 튜머죠. 하이바스큘라 튜머. 그래서 종양이 생기면 작은 경우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 작은 경우는 아주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로 보여요. 이제 왜 그러냐? 고에코 원인은 첫째 베슬이 많고 두 번째는 팻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칼라 도플라에 보시면 혈류가 좀 많죠. 혈류가 많습니다. 커지면 이제 문제는 틀리집니다. 크면 헤모로시스, 네크로시스 생기고 이러면 큰 경우에는 이제 헤테로지너스 하게 되겠죠. 큰 경우에는 이제 네크로시스 되고 이제 네크로시스 괴사, 석회화도 생기고 석회화도 생기고 괴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커지죠. 리날셀시에는 커지게 된 주위에 슈도 캡슐을 만들죠. 주위에 슈도 캡슐을 만듭니다. 캡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종양은 리날 베인 IVC를 잘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작은 경우에는 그냥 고액으로 이렇게 됩니다. 커지면 이제 큰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시죠. 큰 경우 되면 여기 RCC가 그림이 좀 더 예쁜 거 그리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모습도는 잘 그리. 하게 되는데 미술 시간에 영 형편 없었어. 미술은 정말 못 그리는데 이상하게 모습도는 잘 그려요. 이 이제 RCC 바깥으로 돌출했죠. 돌출하고 종괴가 돌출하면서
요지 라이트 레날 베인이죠. 요거 종개가 어떠냐면 돌출하면서 종개가 이렇게 보이고 종개 주위에 캡슐이 보이고 안에 칼시케이션, 스키아, 네크로시스, 괴사 이런 게 보이죠. 헤테로지니스하죠. 그 다음에 리날 베인으로 라이트 레날 베인으로 추모스는 무엇이 있어? 이런 게 보이죠. 예, 이런 게 이제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이퍼바스큘러 칼라 도플러를 띄우거나 또는 그걸 해보면 칼라 도플러 그 혈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종류. 이게 내과 의사가 발견해가 비뇨기과 많이 대나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내과 의사의 추모, 비뇨기과 의사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과 의사가 발견해가 비뇨기과한테 선물로 갖다 주는 종양이 되죠. 엔조마이오라이포마는 말 그대로 혈관, 근육, 지방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죠. 지방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입니다. 이제 이 종양은 양성은 문제는 이제 간별이 좀 작을 때는 간별이 이거는 이제 성분이 지방이 많으면 지방 혈관이 많으면 고에코로 보이고 근육이 많으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방이 많습니다. 지방이 많아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는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한 종양인데 균질한 종양은 균질한 고에코인데 에코를 비교하면 이거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비슷하거나 CEC하고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아요. 이제 리날 셀시에는 조금 에코제니스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그래서 뭐 간별은 진단은 사실은 작을 때는 구별 불가능. CT를 찍어요. CT를 찍는 MR 찍어가 폐 성분이 보이면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가 다이나믹의 바스큘라리티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냥 호모지니어스하고 에코가 높을 때는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 이 종양이 보면 고에코인데 캡슐이 있거나 뇌괴사가 있거나 석회화가 있거나 바스큘라리티가 높을 때 그럴 때는 리날 셀시에를 묻는데 둘이가 다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좀 더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BPH하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사실 우리가 비뇨기과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까지는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가지고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환자를 의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비뇨기과하고 내과하고 사이는 묘합니다. 나는 많이 도와주는데 비뇨기과는 내한테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연말 되면 선물을 많이 줍니다. 선물 우리 스톤 발견해가 보내주제, BPH 발견해가 보내주제, RCC도 발견해주제, 뭐 많이 발견해가 주는데 비뇨기과는 내한테 해주는 게 없죠. 해줄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BPH는 트랜지셔널 존에서 발생이죠. 요거는 페리페럴 존에서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초음파로서 감별은 좀 애매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는 프로스테이트 BPH는 이렇게 종대가 돼가 방광으로 돌출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대가 되는 게 비교적 심메트릭하게 종대가 되죠. 이렇게 이제 종대가 이렇게 심메트릭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심메트릭하게 커지죠. 종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칼시피케이션이고 이렇게 밀게 되죠. 고에코인 경우가 있고 저에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내가 오늘 줬는 CD에 다 읽어 다 잘 나옵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사실은 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프로스테이트 저에코인 경우도 있지만 고에코인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이렇게 저에코가 고에코도 있습니다. 주위를 침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에코가 있고 저에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에코도 있고 아이소에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프로스트 캡슐을 인베이전 하죠. 캡슐을 인베이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라 도플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이퍼바스큘러를 듣고 하이퍼바스큘러.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진단은 초음파가 큰 역할은 뭐합니다. 초음파 역할은 이제 의심되는 부위를 추정하는 거죠. 의심 부위를 추정하는 거죠. 의심 부위 추정, 바이옵시의 위치,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가장 중요한 그 PSA죠. PSA하고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죠. PSA,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이거는 BPH도 오르죠. 그러니까 BPH도 오르고 프로스테이트 캔서에도 오릅니다. 좀 BPH보다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더 많이 오르죠. 이 오르는 메커니즘, 프로스테이트 이게 생기는데 이 프로스테이트에서 축 막히니까, 캔서에 막히니까 이 막히는 캔서가 혈액으로 역행하는 거죠.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상적 프로스테이트에서 나오는 액체에서 못 나가니까 그 액체가 컨제션 되는 프로스테이트 안티젠이 혈관으로 흡수돼가 혈중으로 백플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PSA죠. 렉탈 이즈메이션이죠. 이즈메이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초음파는 요 두 가지를 백워드 이제 보조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바이옵시 할 때는 그냥 그 사이트를 블라인드하게 딱딱 정하고 요 있는 부분을 또 총을 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BPH 프로세스. 그래서 감별 진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레귤러 하면서 주위에 인베이전하는 소견이 있느냐. 이런 BPH는 인베이전처럼 위치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두 가지고, 사실은 뭐 PSA하고 렉탈 이미션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결국은 진단은 바이옵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세 번째 강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다음부터 실습하겠습니다.